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기여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청자분한테 아주 기대하고 요즘 차세대 면역 항암제로서 상당히 관심 있는 이런 업체들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바로 네오이문텍의 양세한 대표님입니다. 양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이봉구 한국경제TV 사장님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네오이뮤텍의 대표이사 양세한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가 마련됐는데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이문텍. 네, 예. 벌써부터 그렇게 화제를 많이 몰고 오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시청자분이 네. 네오이문텍 무슨 뜻인지 기업명부터 좀 하는데요. 네, 예. 전체로 기업 소개해 주면서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이뮤텍은 이제 네네. 네오라는 게 새롭다는 뜻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뮤는 이제 면역, 텍은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면역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네오이뮤텍이고요. 네네. 저희 회사는 좀 특이하게 미국에 창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냥 화제를 몰고 오는 것 같아요. 미국에 네. 처음부터 창업을 했고 위치가 이제 미국 FDA, 또 국립암센터, 네네. 또 감염센터 네네. 이쪽 지역에 창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에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메카랄까요? 네. 핵심 그 3대 기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화제를 많이 몰고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데 기업의 위치를 좀 이렇게 선정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미국에 창업을 하기로 하고 네네. 저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근데 거기는 이제 IT라든가 BT도 있는데 거기 처음 시작하는 곳으로는 아주 좋은 곳인데 네네. 거기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는 이제 임상 시험, 네네. 신약 개발 이쪽이라서 샌프란시스코보다는 이쪽 메릴랜드를 또 보스턴보다도 또 이쪽이 더 저희한테는 신약 개발에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집중할 만한 곳, 네. 마치 대전과 같은 곳. 네네. 보스턴은 약간 강남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저 같아는. 네. 그래서 대전 같은 이 메릴랜드, 네네. 이제 워싱턴 DC에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네. 여기를 선택했고 이곳에 전문가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설립하면서 현지인들을 채용을 했고 네네. 전문가들을 또 미국의 회사를 창업하면서 미국 기준에 맞게 회사를 운영하고 네네. 모든 다큐멘테이션을 준비하다 보니까 미국의 시장에 제품을 내는 그런 점에서 많은 이점이 있지 않았나.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은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데 그러면 왜 한국의 코스닥에 상장하는지 이것도 좀 특이한 사항이에요. 네, 예.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미국에 상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나스닥에. 그래서 좀 알아봤고 좋은 기회가 왔고 네네. 투자자들도 만나고 또 이 언더라이터라고 그래서 주관사 네네. 이 상장을 유도하고 시키는 그런 곳들 만나니까 매우 관심을 표명하고 네네. 근데 이런 곳들하고 상장을 하려면 이곳이 이제 대거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이 경영권 이슈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그쪽이 이제 전체 경영의 핵심으로 가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옆으로 좀 빠질 수도 있는 네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나스닥 상장하게 되면 네네. 굉장히 멋있긴 하지만 네. 이 리갈 법적인 거 네네. 또 회계적인 거 네네. 이런 이슈들에 대한 것들 해결해 나가고 관리하는 게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네, 또 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경영진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때 한 2년, 3년 전인데 네네. 이때 코스닥에 미국 기업들한테 이렇게 상장의 문을 열어주고 인바이테이션 하고 한국 코스닥에 오히려 와서 자금 조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주들이 모여서 논의해 본 결과 코스닥 상장이 현재로서는 네. 오히려 우리의 목표에 더 적합하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 상장을 하고 네네. 저희가 자금 조달을 하면 신약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성공을 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면 그때는 이제 또 나스닥에 갈 여력도 충분하고 더 크게 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바이오업체 중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또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제넥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넥슨의 최대 그 지분 25%인가요? 네.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특이한 사항이에요. 네, 예.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네. 저는 이제 제넥신 출신이니까 네네. 거기서 많은 일을 하고 미국에 창업을 했는데요. 네네. 제넥신에서 스피노프된 회사죠. 네, 네. 그 상장이 이제 되고 나면
제네신 지분은 한 21%, 조금 줄겠지만 네네. 여전히 최대 주주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제네신하고의 그 R&D 협력 관계는 매우 좋고요. 네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미팅을 하면서 이 신약 개발, 네네. 바이오 관련된 여러 R&D를 서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바이오 업체들의 이 스핀오프는 기업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이유, 특별히 뭐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제약 기업이나 네네. 또 바이오 기업 중에 이제 오래돼서 신약 후보들이 많은 상태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이 신약 후보들이 많은 거를 다 모두 동시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어떤 것들은 좀 빨리 하고 어떤 것들은 좀 그 놔둬야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리고 돈도 한계가 있는데 골고루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다 할 수도 없죠. 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미래를 어떻게 내다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은 스핀오프를 시켜서 차라리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독립해서 펀드레이징도 외부에서 받고 그래서 집중하는 하나의 회사를 만드는 것이 어떤 하나의 성공 모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빅파마와의 이렇게 그 협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빅파마와의 그 연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두 개는 하는데 지금 3개 업체나 같이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 점 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어쩌면 저희한테 좋은 기회가 온 건데요. 네네. 글로벌 빅파마들인데 이제 네네. 이쪽 면역 항암 분야 매출 1위, 2위, 3위입니다. 네네. 랭킹 1, 2, 3 회사랑 네네. 이렇게 공동 연구 협약을 맺었는데 네네. 이 회사들이 약 하나를 면역 항암 하나를 10조를 팔아요. 엄청난 매출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의 그 약들이 잘 팔리는데 네네. 약점이 있어요, 현재. 이 평균적인 암 환자 치료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네네. 어떤 암은 10%, 어떤 암은 뭐 20%, 어떤 거 잘 되는 건 뭐 40%, 그지만 평균 30%. 그러니까 아직 약효를 올려야 되는데 네네. 그 올려줄 수 있는 파트너를 열심히 찾고 있었고 네네. 저희를 만났고 네네. 저희의 어떤 그 기술 이런 게 그쪽 제품하고 아주 잘 맞을 수 있는 네네. 가능성이 있어서 네네. 현재 그 글로벌 세계 회사가 네네. 협약을 맺고 다양한 임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임상 의약품을 그들이 팔고 있는데 네네. 850억 규모의 약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고 오, 임상을 함께 대단하네요.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컨텐츠가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빅파마 이렇게 협업 통계를 보면 이렇게 컨텐츠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사실 국제적으로 공인됐다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어떤 게 있고 왜 그러면 컨텐츠 차원에서 그들이 이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함께 네네. 이렇게 했는가 지금 이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는 네네. 한 30% 평균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상용화된 지 이제 몇 년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이 환자들의 반응에 대한 그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 논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반응을 보인 한 30%는 T세포가 많아요. 우리 몸의 T세포가 환자의 네네. 몸에 T세포가 많은 사람들은 네네. 이 면역 항암제를 맞으면 네네. 효과가 좋은 쪽으로 가고 근데 이쪽 70% 잘 안 됐잖아요. 네네. 여기는 T세포가 별로 없습니다. 그 T세포가 없으니까 T세포의 기능을 살려주는 네네. 이 약을 써도 암을 다 제압을 못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암 환자들이 T세포가 없을까? 대부분 네네. 그거는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네네. 저희들은 갑자기 양 대표님 예. 제 앞에서 그 얘기하니까 네. 제가 좀 서운해지는 것 저도 같아요. 이제 마찬가지인데 네네네. 왜냐하면 20살부터 그래요. 네, 그렇습니까? 20살이 되면 이 흉선의 기능이 이제 그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는데 이 사이머스라는 데서 만들어진 세포라서 T세포입니다. 이게 이제 20살 이후부터는 이제는 관리를 들어가야 돼요. 네, 안 네. 만드니까. 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T세포는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나이 먹어서 암에 걸리면은 이제 T세포가 부족해서 불리하고요. 네네. 게다가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저희가 이제 가장 익숙한 치료제는 이 화학 치료제잖아요. 네네. 이 항암제라고 해서 먹는 거, 또 주사 맞는 거. 근데 이게 암세포도 죽이지만 T세포도 죽여요 또. 다 죽입니다. 네네. 분열을 잘하는 세포는 다 죽이기 때문에 머리도 빠지고 네네. 그리고 뭐 레디오 세라피, 방사능 이것도 암도 죽이지만 T세포도 죽이고 네네. 그래서 그 암에 걸려서 이 화학 치료, 방사능 치료 한 번 맞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면역 항암제 맞으려고 그러니까 T세포가 더 줄어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그룹들은 이 그 큰 빅파마들은 네네. T세포 많은 거를 좋아하게 돼 있는데 네네.
T세포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나 있을까? 어떤 물질들이 과연 T세포를 만들어낼까? 연구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게도 한 개, 100개에 관여 안 해요. 어. 그게 바로 인터로킨 7입니다. 우리 몸의 인터로킨 7이 네네. 바로 T세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인터로킨 7 치료제라서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랑 함께 연구 협약을 맺고 이 글로벌 빅파마의 면역 항암제랑 네네. 저희 T세포 증폭제랑 만나서 암 환자들의 치료를 현저히 올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중에 NTI7에 대해서 좀 말씀인데 아마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NTI7은 그 네네. NIT가 개발하는 인터로킨 7, 그래서 NTI7이라는 그 이름이 핵심 이제 네네. 물질이고 이것이 이제 코드명인데 네네. 그렇다면 인터로킨 7인데 NTI7, NIT 인터로킨 7은 무엇인가? 인터로킨 7이 T세포를 늘려주고 증폭해주는 유일한 물질인데 네네. 이거를 생산해서 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네. 마치 인슐린처럼 성장 호르몬처럼 우리가 생명공학 기술로 네네. 만들어서 약으로 넣어주면 되죠, 환자한테. 네네. 그런데 이 인터로킨 7이 생산을 해보니까 네네. 굉장히 언스테이블합니다. 아. 그러니까 불안정해서 네네. 생산 중에 엄청 깨지는 거예요. 많이 깨집니다. 깨지니까 어그레기에이션 되고 막 응집이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순도 있는 의약품으로 제조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네. 이게 상용화를 가기 위한 걸림돌 1번. 네네. 근데 또 다른 걸림돌이 하나 또 있었어요. 네네. 이 약은 그 반감기가 짧습니다. 그 얘기는 네네. 환자의 몸에 어렵게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이게 몸 안에서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짧아서 몇 시간밖에 안 돼서 금방 또 없어져 버려요. 네네. 그러니까 어렵게 만든 거를 넣었더니 금방 사라지니까 약효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NTI7은 이 두 개를 해결한 기술이고 제품입니다. 네. 근데 저희 제품은 인터로킨 7의 구조를 연구를 해보니까 네네. 왜 약한가? 바로 이 앞쪽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단위의 그 아미노산 3개를 붙였어요. 앞쪽에. 그러니까 매우 복잡하게 해결한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해결을 하면서 생산성을 100배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2배, 3배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올린 네네. 이 특허 기술을 발명을 했고 네네. 반감기는 제넥신에서부터 그동안 개발한 하이브리드 FC, 네네. 하이 FC 네네. 그거를 이제 인터로킨 7에 융합을 했더니 역시 궁합이 잘 맞아요. 인터로킨 7의 기능에 전혀 네네. 문제를 안 일으키면서 반감기만 수십 배를 올리는. 그래서 반감기도 수십 배 됐고 생산성이 100배 이상 올라갔고 네네. 이 두 가지 획기적인 기술이 들어간 것이 NTI7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응용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NTI7의 응용성 문제 이런 문제는 단순히 암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응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 문제를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예, 예.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아까 주셨듯이 이 플랫폼처럼 쓸 수 네.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T세포는 노벨상도 이제 이걸로 받았는데 네네. 이제 2년 전에 네네. 그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네네. T세포가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 있다. 이 T세포는 정상세포와 암세포, 감염세포를 구별할 수 있는 네네. 우리 몸의 핵심 면역 그 기능을 하는 세포입니다. 네네. 그래서 T세포를 우리가 많게 해주면 항암의 효과가 당연히 있죠. 네네. 그리고 감염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으로 우리가 항암제로 개발하는 게 면역 항암제고 네. 다른 쪽은 감염 질환에 타겟팅 돼 있는데 네네. 하나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네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숙주 세포 한 개가 들어가면 바이러스에 200개로 나온답니다. 네네. 이 공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공장은 빨리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치료제 T세포를 늘려주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희귀 질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T세포가 부족해서 희귀적으로 질병이 생기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어서 항암제로도 개발하지만 감염 질환 치료제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 대표님이 굉장히 화제 인물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이 양 대표님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걸어오셨는지 잠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 저는 좀그 남들이 안 하는 쪽으로 많이 다녔어요. 네네. 그 처음에 포항공대에서 면역학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했는데 네네. 우리 성영철 교수님, 현재 제네신 이거 회장님, 네네. 지도 교수님이셨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000년에는 다들 박사가 끝나면 네네. 미국으로 유럽으로 음. 이 포스트 닥이라고 해서 네네. 박사 후 연구원을 떠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옵션을 주셨어요. 남들처럼 나갈 수 있으면 나가도 되고 나가고 싶으면 하지만 남아서 임상 시험에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네네. 함께 신약을 개발하면 어떻겠냐. 그 뒤에 이제 또 하다 보니까 그 미국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려서 네네. 그때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제넥신의 조인을 또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다들 이제 미국으로 올 줄 알고 막 준비도 해놨는데 네네. 다 접어버리고 음. 아, 나 제넥신에 가서 거기 연구소장 할 거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구소장하고 또 사업본부장도 또 해보고 아. 또 때로는 경영본부장도 이제 회장님이 네. 이것도 좀 잠깐 맡아봐. 네.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과학자였는데 저도. 근데 사업도 해보고 경영도 해보고. 근데 그때 그 여러 가지 했던 경험이 저한테는 나중에 네. 이제 엄청난 이제 도움이 됐는데 그렇게 제넥신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미국으로 또 간 거죠. 네네. 그때 2014년인데 그때 이제 다들 옆에서 또 말렸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넥신에서 회장님이랑 굳이 또 미국 가서 모험을 거냐. 근데 그때는 저는 한국이랑 아시아 쪽에 제넥신에 있으면서 여러 사업도 해보고 네네. 또 연구도 해보고 근데 다 해봤는데 미국으로는 그때 한 번도 진출 안 했거든요. 제넥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미국 진출에 대한 그 어떤 못다한 그런 게 있어서 얘기 드렸고 또 성 회장님도 흔쾌히 오케이. 대신에 미국 자회사는 또 아닌 걸로 네네. 남들처럼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창업을 한 거고 네네. 독립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또 자금을 모으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그 회사를 운영했는데 제넥신에서 그때 연구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네네. 경영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창업 후에 그 회사를 매니지한다든가 네네. 사람을 뽑고 운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다행히도. 네네네. 그렇게 하다가 또 인터루킨 7을 그때 하는데 다들 또 반대가 좀 있었어요. 인터루킨 7이 그때는 2014년도에는 별로 이렇게 포텐셜이 잘 안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미국에 갔을 때가 운이 좋은데 그때 이 빅파마들의 면역 항암제가 출시가 된 해였어요. 네. 2014년 9월에. 네네. 바로 지금 키투르다 옵디보라는 이 엄청난 약이 그때 출시됐는데 근데 이때는 이제 미국 의사들조차도 이 암을 면역 세포가 죽인다는 거를 잘 인정을 안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50년, 100년을 속았거든요. 네네네. 과학자들은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다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출시가 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출시된 약들이 계속 암을 낫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논문이 나왔는데 T세포가 이제 더 중요하다. 근데 저는 그때 미국에 가 있었고 네네. 그래서 아 인터루킨 7 우리 프로젝트야말로 포텐셜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IL7, NTI7을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했었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스닥에 또 가려고 하다가 또 여러 이유로 또 코스닥으로 바꾸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거는 사실 남들이 좀 안 하는 방향이라든가 네네. 또 예상과는 달리 반대쪽으로 온 경향이 있는데 어쩌면 그런 거에서 기회가 또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을 좋은 타이밍에 만난 거, 또 기회를 또 주신 거 그런 덕분에 뭐 여기까지 이렇게는 온 것 같습니다. 양 대표님이 이렇게 지금 같이 가는 이런 그 직원들, 임직원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화려하다 그러는데요. 잠시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네네. 네. 제가 그 또 부족한 게 사실 있는데 네네. 바로 미국, 유럽 현지에서 네네. 임상을 개발해서 FDA에서 허가를 받고 네네. 출시를 하는 그런 경험은 없잖아요. 제가 네네. 미국에서는 네네. 또 이런 그 사업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라이센싱 아웃 계약을 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고 어떻게 이거를 상업할 건가 경험이 없는데 네네. 그런 분들 현지에서 저희가 만나고 또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저희 회사 와서 지금 아주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 그 최고 의학 책임자 닥터레 박사님은 바로 그런 경험. 그러니까 임상을 미국에서 하는 거는 수십 개를 해보셨고 이미 네네네. 항암제 2개는 끝까지 허가해서 제품을 승인받은 거예요. 시장에 네네. 나가게끔. 네네. 그런 것들을 2개씩이나 하는 분들은 매우 이제 드문 거고. 네네. 그다음에 저희 그 취 비즈니스 오피서는 사무엘 장. 이 박사님은 네네. 바로 그 면역 항암제 BMS라는 회사의 옵디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전략 담당 임원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분은 면역항암 시장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패키지해야 네네. 글로벌 빅파마가 사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아주 잘 알고 있죠. 그 본질을 잘 안다는 그럼요. 식이면,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경험 그리고 저희 회사의 제조 쪽은 네네. 또 제조를 해서 미국 유럽에 끝까지 제조를 해서 출시한 그런 경험자 또 허가 쪽은 20년 이상 FDA 허가를 받는 그런 경험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미국 현지에서 많이 찾은 사람들은 끝까지 해본 사람. 그래서 끝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면서 가기에는 네네. 미래 리스크를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핵심 멤버들은 끝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반대로 계획을 하는 거죠. 네네. 원래 허가를 받으려면 이걸 해야 되는데 그 1년 전에 뭐 해야 되고 그 1년 전에 뭐 해야 되고 그럼 지금은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모두 청사진을 놓고 네네. 그리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은 인재 영입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이 방송이 한 번 출연한다고 해서 안 출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또 한 네. 번씩 출연하고 그러거든요. 시청자분 요구가 있으면 계속해서 출연하거든요. 네, 예. 오늘 방송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지 못한 질문이 있으면 예. 이렇게 양 대표님이 시청자분이랑 직접 만나서 예. 지금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방송을 좀 마칠까 합니다. 네, 지금 예. 시청자 직접 만나주시죠? 네. 예. 예,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님 모시고 굉장히 좋은 질문 또 아주 그 저를 자극하는 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한국의 바이오 저는 너무 잘 하고 있고요. 근데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바이오가 혁신적으로 만약에 성장을 해야 된다면 더 잘 되려면 제 생각에는 10조 매출을 하는 회사가 10개 이상 나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부러운 거는 미국 가니까 글로벌 제약 기업들은 한 회사가 제품 한 개로 10조를 매출해요. 한 회사가 제품 100개로 10조 매출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 개로 매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쉬운 건 아닙니다. 한국 시장만 볼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리 봐야 되고 우리는 전 세계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네오임텍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신약이 정말 아주 높은 매출을 내고 또 이익을 내는 그런 하나의 역할도 좀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우리 산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성장통을 조금 겪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말씀하셨지만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만 실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반면교사라는 게 있어서 저희 그 2세대들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보신다면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정말 자동차나 반도체 그리고 여러 산업에 이렇게 비교될 만한 정말 좋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네오임텍 통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다 한국 정부라든가 또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리턴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양 대표님이랑 같이 이렇게 인터뷰 한 30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하다. 네. 그리고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신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정직함이 있다. 나머지야 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건 인터뷰 안에 다 이렇게 그 시청자분이 저보다 현명하시기에 다 판단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바이오업체에 많은 바이오업체에 이렇게 오셨습니다는 가장 중요한 게 정직하다 하는 정직한다는 건요.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과 이런 것이 갖춰져야 정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제가 시청자분한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임원팀의 양 대표님, 임직원들은 제가 아직 못 봤으니까 굉장히 정직하다 하는 말씀을 마무리 발언하면서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우리 양 대표님이라든가 네오임텍 굉장히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양 대표님을 좀 이렇게 모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시청자분한테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